오늘은 담담하게 제 인생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최근에 그럴 만한 계기가 생겨서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는 일이 있었고요. 그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먼저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 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둘째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었어요. 형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저희 형은 되게 바르고 똑똑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약간 어른들이 보시기에 조금 개성이 강했죠. 네, 좋은 말로 개성이 강했죠.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도 되게 심해서 저희 어머니가 형한테 잘해줄 때마다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형한테 새 옷 사주고 나한테 물려주고, 예를 들어서 학교 행사도 형 위주로 다니시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질투가 심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 우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좋은 유전자를 형이 거의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형은 실제로 되게 똑똑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사소한 거 기억 다 합니다. 한 번 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반면에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네, 이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좀 약해요. 그래도 꾸준히 학력 우수상을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형이랑 저를 모두 아는 친구들은 야, 지성이 너 좋겠다. 아버지 닮아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근데 전 그 말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진짜 노력파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노력파거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정말 노력 많이 했었어요. 형이랑 항상 비교당하니까요. 근데 우리 형은요, 제가 항상 가까이서 보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잖아요. 형은 진짜 많이 놀아요. 만화책 맨날 보고요. 그때 당시에 열린글방이라는 만화책 그 대여점이 있었죠, 동네에. 그때 공식 기록으로 우리 형이 2등이었습니다. 2등 만화책 대여 순위가. 네, 그 정도로 항상 만화책 보고요. 부모님 외출만 하시면 바로 그 몰컴이라고 하죠. 네, 컴퓨터 켜가지고 뭐 삼국지 이런 게임 뭐 그랬었어요. 근데 시험만 치면 형은 뭐 97점, 98점이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도 한 91점, 92점 정도로 항상 턱걸이했었거든요. 그런 형을 보면서 진짜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항상 비교당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비교도 많이 당했었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였었어요. 지금 토익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과로 그러면 조금씩 놀래시거든요. 근데 형이랑 저랑 둘 다 수학을 잘했었습니다. 아버지 피를 받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때부터 형이랑 저는 수학 고문에 시달렸었어요. 네, 수학 고문이 뭐냐면 집에 볼 책이 수학책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놀거리도 없었고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할 게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 흔한 만화 영화도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맨날 가져다 주신 책이라고는 수학 관련된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항상 그렇게 보면서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반갑다 놀랴, 놀랴 놀자, 고맙다 놀랴, 이 시리즈는 진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나마 제일 재밌었거든. 그나마 제일 볼만했었어요. 그래서 형이든 저든 그 책은 진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저는 이과의 로망인 의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이지만 진짜 몇 점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당시에 약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점수였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보다 수능을 못 봤던 학생이 친구가 약대에 갔었고요. 당시에 좀 그랬었습니다. 네, 당시 재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그 낡은 주택집으로 이사를 가서 좀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랑 형 길을 따라서 교대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대학생활로 들어갑니다. 교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 과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국수사가, 실음체, 영미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암기 과목도 약해요. 그리고 예체능 이런 거 말도 못하죠. 근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 통암기더라고요. 특히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럴 때는 그냥 책을 통암기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체능은 아무래도 안 됐었어요. 그래도 나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피아노 과목에서 조금 잘해볼 거라고 당시에 그 피아노 과외를 받았었어요. 개인 과외를 레슨 받았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렇게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겨우 몇 달 연습해가지고 저는 도솔 미솔 이런 반주 정도 치게 됐는데 옆에 학생들은 베토벤을 치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원래부터. 그리고 다른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요. 타고난 재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쪽은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열심히 했었고요. 시험 기간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교대에서 남 학생들이 받기 힘들다는 성적 우수 장학금도 몇 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전체 내신 4등급으로 졸업했어요. 이거 그 교대 나오신 분들은 남학생이 4등급으로 졸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커리어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교사 안 하세요? 왜 교사 안 하고 강사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약간 과정 보태가지고 10,000번은 들었었어요, 이 질문. 그래서 처음에는 구구절절 설명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제 선택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안 쪽팔리려고.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고 싶었고 잘할 자신 있었어요. 예전에 집이 보증으로 망하고 낡은 주택집으로 쫓겨갈 때, 그때 제가 솔직히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심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눈앞에 선명할 정도로 또렷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특출난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온 게 학원 강사였었어요. 제가 당시에도 영어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뭐 입 터는 거는 그래도 좀 자신 있으니까, 학원 강사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요. 미국 캐나다로 건너가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학교랑 다르게 학원은 정말 정글 같더라고요.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래서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역시 노력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을 줄이게 됐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확 줄이고요. 친구 만나는 시간, 뭐 개인 취미 이런 거 다 줄였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려고 했고요. 늘 정해진 루틴대로 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단 한 번의 지각 결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한테는 지금도 그 습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3가지를 포기했었어요. 그게 게임, 야구, 그리고 담배예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특히 99년 스타크래프트, 그때 당시 배틀탑이라고 유행하던 서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4사분기 경남 전체 1등을 합니다. 그 정도로 또 잘 했고요. 한번 빠지면 하는 성격이라서. 그 이후로도 많은 게임들을 다 즐겼었죠. 계속 즐기다가 강사하면서 딱 끊었어요. 네, 지금은 그 흔한 핸드폰 게임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 우리 대학 동기들은 다 알겠지만 전 되게 심각한 롯데 빠였어요. 네, 꼴빠라고 그러죠. 얼마나 빠져 있었냐면 거의 모든 경기 직관 갔고요. 모든 경기 TV로 다 챙겨 봤고요. 그 선수들 기록 줄줄이 다 꿰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래서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는 뭐 야구하면 지성이 말 나올 정도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강사를 시작하면서 야구 딱 끊었어요. 경기장 다 한 번도 안 갔고요. 예전에 고척돔 생겼을 때 그때는 좀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단 한 번도 야구장 안 갔고요. TV로도 단 한 경기도 안 봤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경기도. 야구장 가고 싶을까 봐요. 그리고 지금은 결과도 확인 안 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담배. 제가 강사 1년차 풋내기 시절 있잖아요. 그때 하루는 스터디를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담배 냄새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폈어요. 술 마실 때도 단 한 번도 안 폈어요. 그때 그 한마디 해준 학생 지금 생각하니 되게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했었던 노력들이에요. 결국 다른 선택지가 제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 수강 후기를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써주십니다. 선생님 개인 시간이 정말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선생님 개인 시간이 있으세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써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인 시간 거의 없습니다. 매일매일 전력 투구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정말 한순간 안 쉬고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강의하고요, 자료 만들고요, 교재 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질문 답변 계속 카톡으로 실시간 계속 오거든요. 계속 답변하고요. 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모두 여자친구에게 올인을 합니다.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아요. 시간 배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 바쁜 삶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제 남는 모든 시간은 그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저한테 일만큼 사랑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고요.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기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건 저한테 일, 여자친구 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틀린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누구나 일장일단 있는 거잖아요.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전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만한 계기가 생겨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네,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면접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가 찾고 있는 인재상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은 곱하기와 같거든요. 제 철학인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본인이 준비된 게 0이라면 그 어떠한 결과도 산출되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그 찾아오는 기회를 정말 폭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부모님의 귀한 딸, 아들인 것처럼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입니다.